자, 일단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는 경기가 좀 폰세 나오는 경기일 것 같아요. 이제 최승용 대 폰세 경기인데, 두산 대 하나, 이거는 이제 두산이 이제 어제였죠? 저 누구야? 그 트레이드 썰이 있었던, 황준서 카드가 실패하면서 불펜을 좀 벌크로 썼는데, 하나가 좀 많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경기 이제 하나가 좀 내주는 상황이 되고 말았고, 음,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최승용 대 폰세는 사실 폰세가 지난번에 한번 두산한테 많이 흔들려가지고 4실점 경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 경기를 좀 봤는데, 두산이 확실히 잘 쳤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폰세의 공에 대해서, 두산이 얼마나 공략할 수 있을지 사실 우려되는 바가 많아요. 왜냐면은, 최승용이 선발이기 때문이죠. 사실, 폰세가 4실점을 하더라도 최승용이 그 이상 실점하면은 그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양 팀의 제가 불펜 데이터를 좀 봤는데 7월 달에도 양팀 불펜 데이터는 3점대 중반 ERA로 불펜 ERA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불펜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볼 수도 없고 이제 두산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됩니다만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이 하나가 오늘 경기에서 폰세도 폰세지만 이 폰세보다 훨씬 더 우세하게 나타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결국 이 하나가 지난 7월 달에 보여준 이 좌투 상대 타율에서 오히려 더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제 스태티즈를 통해서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데이터를 좀 살펴봤는데 지금 이 성적이 뭐냐면 지금 요거는 지금 7월 달에 좌투 상대로 보여준 이 구단별 타율이에요. 이게 타율인데 삼성이 좌투 상대로 7월 달에 3할 3푼 9리, 하나가 그 다음으로 3할 1푼 3리로 리그 두 팀만 3할을 넘어가는데 그게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이 좌투수 상대로 지금 하나가 팀 타율이 3할이 넘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폰세가 강점을 보인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좌투수 최승용을 상대로 하나의 타선이 얼마만큼 공략할 수 있느냐, 결국 이 폰세가 최승용보다 앞서는 건 맞다 보니까 이 불펜에서 서로 반반 싸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ERA 따졌을 때 오늘 경기에서 결국 하나의 우세를 만들어주는 거는 이렇게 하나가 자투수 상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 팀 타율이 꽤나 7월달에 굉장히 고타율로 나오고 있다는 점, 이게 좀 유의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폰세를 믿는다기보단 하나의 타선을 믿고 좀 접근하는 경기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 정배당을 보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거까지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표 좀 드리고.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삼성 대 SSG인데 이 시리즈는 너무 압도적으로 조금 삼성 쪽으로 이 데이터가 많이 기울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원태 대 문승원인데 지금 삼성이 후반기 지금 첫 시리즈 자체가 이 우천으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 팀들이 다 취소가 됐었죠. 그래서 경기를 못 치르고 지금 삼성이 이제 두 경기 치렀는데 타율 자체가 그냥 씹어 먹고 있습니다. 리그 수준에서도 제일 고타율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삼성이에요. 삼성.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타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 두 경기를 하면서 삼성이 디아즈가 최근 이 4경기입니다. 최근 4경기 동안에 디아즈가 5할 5푼 6리, 18타수 10안타 2홈런 치고 있고, 구자욱도 4경기 5할 5푼 6리, 전병우는 뭐 타선이 짜보니까 치우고, 이재현이 4할 1푼 7리, 강민호가 4경기 19타수 또 18타수 7안타 1홈런 치면서 3할 8푼 9리, 김용도 3할 6푼 4리, 그냥 타격을 그냥 씹어먹고 있습니다. 이걸 떠나서 삼성도 지금 불펜 관리도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편이고, SSG가 굉장히 고민인 게 타격 수치가 지금 너무 바닥을 치면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선발 투수 문승원인데 삼성이 지금 우투수 상대 성적 지표조차도 타격 지표가 계속해서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SSG의 타선 자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요거죠. 네, SSG는 반면에 지금 박성환은 표본 적고요. 지금 타석수로 지금 분배를 조금 해보면 삼성으로 바뀌었네. 타석수로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정경기 뛰어난 선수들 중에서는 타율이 한유섬이 2할 7푼 8리, 에리디아가
지금 3할 5푼 3리 정도 나오고 최정이 1할 4푼 3리, 그 다음에 지금 주전급으로는 최지훈이 2할 3푼 5리에 뭐 정준재, 그 다음에 뭐 조영우 전부 다 지금 보면은 타율이 2회 타자들은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유섬, 에레디아 중에서도 에레디아만이 정상 타격감을 가지고 있는 지금 SSG라고 봐야 되고, 이 최원태의 빠른 공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오늘 SSG의 타격이 라팍의 조금 타격 친화적인 구장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조차도 지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요 경기도 아마 정배당 양상으로 많이들 생각을 할 것 같고,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지 않나. 결국에는 문승원이 보여주는 이 WHIP 수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삼성 라팍이죠. 이 라팍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 문승원의 기량이 보시면은 굉장히 조금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피홈런에 대해서 우려를 하게 만드는 부분이 결국 최근 두 경기에서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번 경기도 KT에게 홈런 3방 맞으면서 실점이 늘어났던 거였고, 오늘 타자 친화적인 구장인 이 라팍에서 또 경기를 하게 되면 문승원의 피홈런이 패배로 가는 이 가장 첫 이 단추가 되지 않을까. 그걸로 인해서 또 오늘 이 경기도 정배양상이 나지 않을까 싶은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창원에서 이제 NC 대 KT 경기인데, 이게 좀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이 경기는 왜 그러냐면 결국 배재성과 목지훈 싸움에서 목지훈이 이 볼질을 얼마만큼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이 목지훈이 보여주는 피치는 이 제구가 가장 결국 핵심이 되겠죠. 볼넷이 지금 이렇게 3개, 4개씩 이렇게 나오는 경기를 해버리면은 이걸로 인해서 자멸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불안 요소 중 가장 큰 요소예요. 하지만 이 볼질을 조금 관리할 수 있으면은 5이닝 지금 보시면은 이 롯데 KT 상대로 던졌던 6이닝 무실점 피칭 때 뭐 이런 정도, 뭐 하나 상대로도 지금 승리 투수 했을 때 5이닝 무실점 피칭 했을 때처럼 이 피안타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 자체는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볼질이 만약에 홈에서 좀 덜하게 나오게 되면은 이게 불펜 싸움에서 NC가 가져가는 경쟁력이 꽤나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좀 보여드리면 이 7월달 성적입니다. 네, 7월달에 지금 전구단 이 불펜 성적을 보시면은 NC가 지금 불펜에서 리그 전체 1위입니다. 2.88의 ERA로 7월달에 총 불펜들의 50이닝을 소화하면서 WHIP 수준은 두산과 거의 동일한 1.36이 기록되었습니다만 피안타율 리그 전체 최하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 ERA도 리그 1위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KT가 4.97로 불펜들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OPS 수준도 0.8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OPS만 따지면 리그 전체 8위 수준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이 배재성 NC의 타격이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NC가 보여주는 이 타격 잠재력 자체는 라팍이 아니라 이 다이노스 창원 NC파크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량 자체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NC의 타격이 뭐 KT도 지금 완전체가 되면서 장타력을 뽐내고 정말 무서운 타격을 보여주고 있고, NC가 7월달에 타격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만 사실 KT조차도 홈런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득점 생산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목지훈이 피홈런 없이 경기를 하면서 볼질을 하더라도 이 피안타 관리로 잘 위기 탈출을 좀 해주면은 이 경기가 오히려 NC가 후반에 가서 저력을 보일 수 있는 투수전 양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KT의 정배당을 보기보다는 기준점이 꽤 높게 잡혔더라고요. 이거는 언더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더 먼저 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아 대 LG 경기인데, 이건 LG가 지금 연승을 했죠. 그래서 이거 수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양현종 대 손주영입니다. 양현종이 지금 문제죠. 지금 양현종이 지금 이제 베테랑으로서 경기를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이 최근까지 보시면 양현종의 피칭은 분명 안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힘이 빠졌다 보니까 이 피홈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상대도 하필이면은
LG죠. LG의 타선이라면은 당연히 이제 장타를 또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이고, 저번에 LG를 상대로 경기를 하면서도 6이닝 3실점 퀄리티 스타트를 했던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전 경기에서도 보시면은 5이닝 5실점으로 볼질하다가 또 털린 기록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게 양현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LG가 보여주는 최근 성적을 따지고 보더라도 양현종이 버티는 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양현종도 오늘 퀄리티 스타트 좀 힘들 거라고 저는 데이터적으로는 좀 보게 되고요. 타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7월 달에 보여주고 있는 기아의 타선이 7월 타율은 그래도 2할 9푼대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오히려 LG보다 더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LG가 지금 이 보여주는 지금 타율이 7월 달에 2할 6푼 1위 수준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좌투 수준으로 이거 변환을 시키면은 2할 5푼 3리 수준의 OPS 수준이 0.713으로 OPS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LG가 대량 득점을 하는 상황이 그렇게 많이 쉽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고요. 이 피칭에 있어서 보더라도 피칭에 있어서 좀 더 해보면은 LG가 지금 보여주는 이번 시즌 불펜의 ERA는 4.01대로 리그 정상급이라고, 옛날에 LG의 불펜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적이 7월 달에는 좀 개선이 된 부분이 있고, 오히려 이 기아가 7월 달 ERA가 불펜에서 5.88까지 올라가요. 리그 전체 8위 수준입니다. 롯데 키움 다음으로 좋지 못한 불펜이 기아의 불펜입니다. 양현종이 오늘도 결국에는 볼넷과 함께 LG의 타선이 좀 고전해서 투구수가 좀 많아지고 이닝이 좀 짧아질 가능성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도 6이닝이 최다 수치로 따지면 오늘 LG의 타선 정도로면은 한 5이닝 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6회 올라오더라도 마무리가 좀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그런 수준에서 기아의 불펜까지 감안을 하면은 오늘 이 기아와 LG의 기준점이 9.5점입니다만 오버의 가능성까지도 좀 염두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LG가 오히려 역배당을 받았는데, LG의 수입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는 지금 당장 기아의 이 불펜에서의 성적이에요. 그만큼 지금 기아의 불펜진이 보여주고 있는 7월 달의 안정감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일단 오버를 봅니다만, 이제 LG의 역전 그림이 조금 더 많이 그려지거든요. LG의 역전 상황을 좀 더 고려를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LG 역배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경기다라고 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 경기는 한번 해볼만한 싸움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이제 롯데 대 키움인데, 이거 간보아 믿고 가는 경기입니다. 순수하게 지금 롯데가 타격도 지금 지표가 7월 지금 후반기도 안 좋고요. 7월 달에도 좀 바닥을 치고 있고, 롯데 좌투 상태로 7월 달 성적이 2할 2푼 5리 리그 전체 8위입니다. 정말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은 수준으로 롯데가 많이 떨어져 있고, 오히려 키움이 보여주고 있는 좌투 상대 타율은 2할 9푼 1리로 7월 달 리그 전체 3위예요. 그래서 간보아가 그거를 뚫고 버텨줬을 때 롯데가 간신히 조금 앞서 나간다면, 그걸 지킬 수 있냐 없냐 가지고 경기를 그냥 가져가는 그런 경기거든요. 절대로 지금 똥배 배당값을 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롯데가 보여주고 있는 7월 달의 불펜 성적 또한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당장 이 후반기 지표만 보기에는 후반기 경기가 너무 많이 없어서 7월 달 지표를 좀 많이 봤는데, 7월 달에 불펜에서 롯데는 6.86의 ERA로 42이닝 동안에 무려 32점을 헌납했고, 키움의 7.08에 이어 거의 근소한 차이로 약 리그 전체 9위의 성적을 롯데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간보아가 만약에 무너지면 키움이 보여주는 2할 9푼 1리라는 좌투 상대 7월 타율이 유효하게 작용하고, 간보아가 그거를 못 뚫고 이제 무너져 버리면은 롯데의 승리는 없어집니다. 다만 그 모든 좌투수의 표본을 똑같이 볼 수 없는 게, 간보아는 이제 156, 158까지 빠른 공을 던지는 좌투수다 보니까 이 강속구 자완 투수에 대해서 키움이 대응할 수 있냐 없냐,
뭐 이거를 여러분들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배당도 그렇고 사실 베팅하기에 정말 메리트가 없는 경기지 않나. 예,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경기예요. 그래서 나머지 4경기 중에서 좀 쇼부를 봐야 될 것 같고 요거는 배당 대비 메리트가 전혀 없다. 언어버도 솔직히 구매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이게 7.5점이 주어졌는데 정현우가 결국 이게 삽질을 내버리면 롯데가 몰아치기를 해서 이거 터뜨리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키움도 불펜을 아끼는 선택을 하게 될 거고 던지는 경기 되면은 완전히 그냥 롯데가 그냥 학살을 하는 경기가 될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언어보다 접근하기가 정말 어렵고 이 경기는 저는 정말 추천드리지 못한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KBO는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 6경기 중에서 4경기 중에서 승부를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바로 MLB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MLB 5경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빠르게 분석하고 좀 빨리 방송을 켰습니다. 어차피 경기가 좀 빨리 끝났고 마지막에 이제 필라델피아 경기만 좀 본다고 대가리가 좀 많이 아팠었는데 저 또한 어제 방송을 안 하긴 했습니다만 주력으로 드렸던 경기는 이제 클리블랜드 승 단풀 주력으로 드렸고요. 이제 한 경기 주력을 매번 드린 건 클리블랜드 승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으로 주력 조합으로 필라델피아 승이랑 클리블랜드 승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가 그 말도 안 되는 6점 주는 그 경기 중간 그 5회였나요? 개판 나가지고 그나마 한 점 추격해가지고 이거를 연장으로 끌고 갔는데 나바이제 투런 홈런으로 경기가 터져버려가지고 추격이 좀 아쉽게 됐어요. 오늘은 이제 5경기 이제 새로운 시리즈 시작하는 경기가 4경기고요.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랑 이 볼티모어 경기는 이 시리즈가 4연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같은 매치업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 일단 파악하시면 됩니다. 일단 바로 들어가면 클리블랜드 대 볼티모어는 앨런 대 이제 찰리 모튼 나오는 경기입니다. 이 클리블랜드가 지금 시리즈 3연승을 기록하면서 최근까지도 클리블랜드가 미친 속도로 승수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오늘 경기를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클리블랜드가 최근 10경기 8승 2패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또 이거를 승리를 하면서 4연승 현재 유지하고 있고 승리도 여전히 최근 10경기 승률도 8승 2패 다시 승률 최근 10경기 승률도 80%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실 좌투수가 나오다 보니까 클리블랜드가 훨씬 유리해요. 이 경기가. 이 볼티모어가 보여주는 좌투 상대 성적이 최근까지도 아직 2할 초반대 수준으로 많이 좋지 않게 나오고 있고 특히 앨런이 시즌 초반에 방황하는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앨런의 피칭을 보면은 5.1이닝 3실점, 6이닝 2실점, 6이닝 1실점, 6이닝 3실점 수준으로 최근 4경기 중 3경기를 퀄리티 스타트에 성공을 했었고 제구의 안정감이 나타나면서 이 7월달 성적만 보시면은 피안타가 1할 8푼 3리에 WHIP는 0.1을 이미 아래로 떨어뜨린 상황입니다. 0.92까지 이런 이 앨런의 피칭이 더해지면은 오늘 이제 클라스에는 못 나옵니다. 하지만 이 게디스와 함께 이 스미스가 나와가지고 경기를 풀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볼티모어가 이 경기를 사실을 잡아내야 되거든요. 잡아내야 되는데 찰리 모튼이 그거를 버텨주더라도 타격에서 이걸 응수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듭니다. 다만 제가 이 경기를 여러분들께 주력으로 좀 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이게 클리블랜드 이미 시리즈 3연승을 했어요. 그래서 타격에서도 스티븐 콴이 지금 계속해서 손목이 부상이 있는 채로 완전히 회복이 안 되고 출전을 하고 있는 건데 또 휴식을 줄 수가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불펜에서 이미 무리를 좀 했다 보니까 클라스도 못 나온 경기에서 어제 나왔던 엘라이트도 쉬게 되고 결국 클리블랜드가 조금 투수력을 아끼는 경기를 하게 될 수 있다라는 점. 이미 배당에서도 1.7배당이나 잡힐 만큼 이 클리블랜드 배당이 높게 잡혔고 국내 해외 배당 차도 이게 해외 초기 배당이 1.93 동배당으로 책정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 경기가 배당차가 국내랑 0.23배까지 차이 나면서 계속 이렇게 0.2배당 차이가 이상 나는 경기는 역배당이 진짜 많이 나거든요. 오늘도 모든 제가 볼 때 근거 자체는 아무리 봐도 이게 클리블랜드 승이 맞아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경기는 구매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클리블랜드 승 데이터가 무조건 맞습니다. 데이터적으로는. 근데 저는 구매는 하지 못할 것 같다. 이미 4연전 수입전이고 결국 투수랑 이제 라인업 운영에 있어서 클리블랜드가 몸을 사릴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해야 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력으로 노리긴 좀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던 이 최근 데이터들 제가 매번 보는 데이터들 있죠. 선발 투수 구종별로 지표들 비교한 것들 이미 좌투수 데이터로는 볼티모어가 비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부진했던 게 리그 29위였습니다. 좌투 상대 팀 타율이. 근데 최근까지도 좀 올려놓은 게 그나마 올려놓은 게 아직도 2할 2푼대 타율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게 이 볼티모어의 타율이에요. 좌투 상대 시즌 타율 자체가 팀 타율 자체가 2할 2푼 1리밖에 안 됩니다. 이 홈런도 보시면은 19개밖에 없어요. 볼티모어가 지금 이번 시즌 전체에서 기록하고 있는 홈런이 지금 보시면은 어디 있냐? 117개입니다. 117개. 117개의 홈런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단 19개만이 좌투수에게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표본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OPS 수준에서 슬러그 수치에서 보더라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볼티모어가 그렇게 좌투에게 장타 생산이 안 되면은 클리블랜드의 득점 생산을 따라갈 수는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지만 클리블랜드 승복이나 해야 된다. 데이터적으로는 그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론토 대 디트로이트 경기인데 이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좌투수가 나오는 경기거든요. 이 올슨 같은 경우에는 특이점이 뭐냐면 우타자에게는 싱커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좌타자에게는 포심을 사용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싱커를 던지는 게 사실 올슨에게 토론토의 상성을 완전히 극악으로 잡아먹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바저, 그 다음에 와그너, 그 다음에 보비셋, 그 다음에 컬크, 게레로 주니어까지 얘네들이 싱커를 더 좋아해요. 실제 게레로 주니어만 하더라도 포심 패스볼과 싱커 타율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싱커는 거의 4할 가까이 XBA가 나오고 이 포심 패스볼에서는 2할 3푼까지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게레로 주니어 싱커를 상대한다는 것도 굉장히 호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올슨의 체인지업인데 이 체인지업에 대해서도 컬크, 로페르피도, 그 다음에 와그너, 그 다음에 바저까지 얘네들이 전부 다 이 체인지업에 대해서도 대응을 나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제 스프링어 같은 경우가 체인지업에 좀 많이 약해요. 루케스 스프링어가 오히려 오늘 경기에서는 좀 복병이 될 수도 있는데 루케스가 리드오프 역할을 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스프링어 같은 경우에는 싱커랑 포심에 대해서 공략 자체는 분명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체인지업에 방망이만 안 돌아가면 슬라이더까지 포함해가지고 올슨의 공은 분명히 공략할 수 있다는 토론토의 지표가 나옵니다. 오히려 디트로이트는 제가 보여드리면 이게 디트로이트의 7월 달에 보여주는 좌투 상대 성적입니다. 보시면은 1할 8푼 5리 요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톨킨슨이 좌투 상대로 7월 달에 4할이 넘어간 타를 기록하고 있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시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게 왜 토론토가 역배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역배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가 이 경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샌디에고 경기인데 요거는 상대 전적만 보면은 샌디에고도 할만한 경기다라고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표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이제 샌디에고가 보여주는 소니 그레이에 대한 타율이에요. 이 타율 보시면은 매니 마차도가 소니 그레이에게 3할 4푼 4리로 홈런 2개 포함 OPS 0.955가 기록이 되고 있고 젠더 보가츠도 12타수 4안타 3할 3푼 3리 말도라도도 2할 8푼 6리로 썩 약한 편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아라이저도 6타수 2안타 쳤었고 크레노모스도 3타수 1안타가 1개가 2루타가 기록이 되었던 요게 나옵니다. 잭슨멜도 홈런 1개가 있어요. 그래서 상성에서 보면은 소니 그렉이 7만한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샌디에고의 최근 타율이죠. 타율을 보면은 이게 조금 그대로 흘러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소니 그레이는 지금 이번 커리어 동안에 샌디에고를 상대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전승을 기록했고요. 퀄리티 스타트 2번, 6이닝 1실점 피칭 2번, 나란히 모두 1실점을 했는데 해당 경기 모두 솔로 홈런을 받았어요. 이거 마차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잭슨 메릴 요렇게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홈런이 오늘도 관건이 될 수 있는데 다르비슈도 보여드리면은 다르비슈도 요 보여드리면 이제 보면은 아레나도에게 3할 9푼 1리 피안타율을 기록하고 있고 도노반에게 5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스카디스의 워커에게도 2루타 허용하면서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따지고 보면 다르비슈도 굉장히 다르비슈는 반대로 불안합니다.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맞대결 최근에 전부 다 7이닝 피칭을 하긴 했는데 3패를 기록했어요. 그만큼 지금 상성이 썩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원정길이라고
경기라고 봐야 돼요. 그나마 호재가 있다라면은 다르비슈가 저번 경기는 이전 앞선 복귀 두 경기랑은 다르게 투구수는 많이 가져가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제구가 조금 잡혔다라는 거죠. 결국 특히나 이 필라델피아 경기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제구 완전 쓰레기였거든요. 이날 경기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르비슈가 이 원정길에 가서 워싱턴을 상대로 제구가 잡혔다라는 점. 그래서 오늘도 세인트루이스 원정에서 제구가 잡힐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긴다라는 점이 좀 호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니 그레이의 지금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홈에서의 이 ERA죠. 원정에서는 5.84가 기록되고 있습니다만 홈에서는 12경기 6승 1패 2.84로 ERA가 절반으로 툭 떨어집니다. 이게 좀 집중력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 WHIP 수준을 보든 피안타율을 보든 큰 차이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2배 이상의 ERA의 격차를 나타낼 만큼 피안타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한 1.5 정도 1푼 5리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죠.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닙니다만 사실 홈에서 이 위기관리 능력이 좀 더 돋보이고 있다라고 정도로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게 경기가 이 매치업의 선발 투수의 이름만 따지고 보면은 이게 8.5점의 기준점이 잡히면 안 되는 경기거든요. 7.5점이 잡혔는데 8.5점이 잡혔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다르비슈의 아직까지 불안감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세인트루이스가 정배당을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볼 땐 다르비슈가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저번 경기 봤을 때는 그렇게 제구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어제 경기 세인디에고가 2대3으로 경기를 지면서 결국 몰간이랑 이제 불펜에서 그 한 명 그 필승조가 아니고 이제 운영을 했죠. 다시 한 번 더 샌디에고가 오늘 경기를 하게 되면은 좌완을 상대하기 리드오프에서 이제 브롤슨, 도노반 이네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제 좌완에서는 이제 모레온을 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담이랑 마무리 수아레즈까지 필승조 운영이 좀 가능해진다라는 것이 오늘 경기 좀 이 샌디에고의 강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니 그레이가 버틴다고 하지만 다르비슈도 5이닝을 버텨주면은 이 경기는 불펜 싸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런 부분에서 샌디에고가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샌디에고의 2.5 프렌도 접근할 수는 있겠으면 배당이 맛이 없다 보니까 이 경기는 8.5점 언더 쪽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휴스턴 대 애틀레틱스인데, 이거는 지금 맥컬러스 주니어가 다시 한번 손가락 부상이 되면서 그거 땜빵을 하려고 알렉산더가 콜업이 돼가지고 지금 자리를 메우게 됐습니다. 이 세베리노가 악몽이 있죠. 휴스턴을 상대로 홈에서 등판했다가 이제 그때 당시 한번 양키스전이랑 휴스턴전이 그렇게 썩 좋은 기억은 아닐 건데, 양키스전이다. 휴스턴전은 홈 원정에서 그때 이때가 그때죠. 이 세베리노가 이날 경기에서 리그 그 이번 시즌 최고 구속을 기록했었습니다. 100마일. 그때 피안타 9개 맞았습니다만 삼진을 좀 이제 5회 6회에 많이 겉들이면서 이거를 2실점으로 굳혀놨던 경기를 했었어요.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세베리노의 구위가 중요한데, 저번 경기도 사실은 제가 그렇게 봤습니다만 세베리노가 이날 5이닝 2실점을 했습니다. 클리블랜드 상대로 구속 자체는 96마일밖에 안 나오면서 휴식일에 대비했을 때 좀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은 아니었었습니다. 오늘 경기도 지금 현지 시간 24일 경기인데 19일날 피칭을 하고 이제 20, 21, 22, 23, 4일 휴식 후 등판이에요. 그때 근데 이 세베리노가 이 4일 휴식 후 등판한 경기에서 성적이 정말 최악으로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점이 오늘 좀 휴스턴이 왜 정배당을 대체 선발 투수가 나오면도 휴스턴이 정배당을 하는 이 이유, 이게 아마 세베리노의 그 성적 때문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경기가 많이 없으니까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죠? 이 4일 휴식 후 등판한 경기에서 세베리노 총 8경기 등판해서 0승 5패에 6.7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일 휴식 보시면 6일 휴식 후 등판 경기가 이게 휴스턴전이에요. 이게 휴스턴전 한 경기고 그다음에 저번 경기 클리블랜드 상대로 등판했던 경기 한 경기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 이 4일 휴식 후 등판 경기는 세베리노가 6경기 6.70 이 굉장히 안 좋은 성적 지금 휴식일 대비했을 때 가장 안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내일도 이 4일 휴식 후 등판을 하게 되는 세베리노의 피칭이다 보니까 결국 이게 휴스턴의 정배당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볼 때는 이 경기 또한 휴스턴 정배승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왜 오버가 역배가 나왔지 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공지 이거 진짜 못 칠 공 아니거든요. 이 애틀레틱스도 분명히 이 장타 한 방이 나왔을 때 그게 몇 점짜리가 되냐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팀이고 그거를 생각을 하면은 이거 애틀레틱스도 절대 그냥 무시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4연패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면서도 사실 그냥 지는 경기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이 텍사스가 이번에 매치업 자체가 텍사스가 저는 애틀레틱스 경기도 사실 어제 좌투수가 나왔다 보니까 조금 더 점수를 낼 줄 알았어요. 제가 표 사신 분들 아시겠지만 애틀레틱스 2.5 프렌들이었었거든요. 저는 조금 더 비비고 타격전에서 2.5 프렌이 될 줄 알았는데 2대1로 언더가 났다는 점에서 조금 이게 오버 오늘도 애틀레틱스의 타격감이 좀 떨어졌다라고 보고 오버가 역배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알렉산더 정도의 이 9위로는 제가 볼 때 애틀레틱스도 못 칠 공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휴스턴 홈이면은 다시 한 번 더 세베리노가 피안타는 당연히 늘어날 것 같고 휴식일도 적다 보니까 당시 저번에 휴스턴 원정에서 던졌던 그런 피칭은 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8.5 오버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도 저는 말씀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LA 인저스 대 시애틀 경기 마지막입니다. 기쿠치 대 에반스 매치업이에요. 이게 시애틀이 지금 이번 시즌에 좌투 상대 타율이 2할 4푼대 초반으로 나오고 있고 이 최근까지도 시애틀이 미러키랑 경기하면서도 뭐 패패한 경기하고 뭐 하고도 했었습니다만 칼랄리에 대한 임팩트, 아로자레나에 대한 임팩트 지금 칸존에 졸라 잘 치거든요. 그럼에도 시애틀이 후반기에 지금 경기를 하면서 6경기 동안에 타율이 2할 2푼, 2할 1푼대밖에 안 나와요. 그만큼 시애틀 입장에서는 투수들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나마 오늘 경기에서는 이 시애틀이 경기를 10대2로 개털렸죠. 미러키한데 아침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필승조들 2차전에 나왔었던 필승조들 바르가스 그다음에 무뇨즈 포터 포함해가지고 필승조들이 오늘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국 에반스가 오늘 이 홈런을 얼마만큼 맞지 않고 버틸 수 있는지 이게 좀 많이 중요하겠죠. 에반스의 슬라이더는 제가 항상 고평가한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만 LA 인저스가 최근까지 보여주고 있는 홈에서의 이 디테일적인 타격 지표는 정말로 압도적입니다. 정말로 강해요. 홈에서 LA 인저스가 지금 지표를 분간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건 눈으로 보는 게 좀 빠르겠죠. 잠시만요. 자, 이게 최근 3주 동안의 LA 인저스의 홈에서의 타격 지표입니다. 잠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지금 샤뉴엘이 홈에서 3주 동안의 홈에서 타율이 4할 1푼 7리가 나오고요. 잭 네토가 4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델은 지금 홈에서 좀 최근에 부진하고 있고 마이크 트라우 3할 4리 치고 있고 솔레어 3할 8리 치고 있고 랭이포 3할 4푼 6리 치고 있고 다누 5할 3푼 8리 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조아델이랑 워드가 최근에 타격감이 조아델은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워드가 타격감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후반기 들어가지고 그럼 이 타격감까지 더해져 버리면 이 홈에서 LA 인저스 타격 진짜 씹어먹는 타격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정말로 막강합니다. 지금 막 그 정도로 너무 세고 이거를 팀 타격으로 지표를 바꿔보면은 이게 팀 타율 2할 8푼 6리에요. 2할 8푼 6리 OPS 0.821에 홈런만 지금 홈에서 시리즈 지금 7경기 만에 홈런 10개 때려낸 10개죠.
홈런 10개 때려내면서 장타력 과시하고 있고 지금 이게 시리즈 두 번 만에 이 정도 성적입니다만 그 전에 좀 더 포함을 시키면은 타율이 더 올라가요. 왜냐하면 조아델의 성적이 그때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3주에 시리즈 두 개만 보는 게 그 전으로 가면 조아델이 좋았을 때 성적까지 더해지면서 성적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좀 올라가요. 근데 조아델은 저 성적이 최근까지도 맞거든요. 그래서 두 경기 시리즈 표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확실히 LA&Angers가 홈에서 보여주는 기대가스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다 기쿠치가 볼질 안 하면 피안타율 관리는 정말 단단하죠. 이 불펜에서 결국 LA&Angers가 최근까지 너무 조금 안정적이지 못한 성적. 지금 뭐 디트머스가 디트머스 맞나? 디트머스가 나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저 누구죠? 그 벌크만이었나?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마찬가지고 에린스 불펜이 좀 불안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접근하기가 좀 쉽지만은 않은데 시애틀이 워낙 또 언더 게임을 하는 팀이고 에반스만 이거 홈런 안 맞고 버텨주면은 시애틀이 불펜 싸움 가면은 후반에는 결국 에렌저스도 홈런 싸움을 아르자레나 칼랄리 그 다음에 뭐 훌리오 로드리게스 전부 다 불펜에서 타격에서는 장타 싸움을 할 수 있는 팀이거든요. 언제든 간에. 근데 지금 후반기 성적을 봤을 때 시애틀이 그런 성적이 못 나오고 있고 LA&Angers가 오히려 지금 타격 지표에서는 더 상승선을 보이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 이 최근 이 7월달 지표까지 따져봤을 때도 이거 LA&Angers 정배당 받는 거 납득은 분명히 됩니다. 네, 오버가 정배당 나오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거 LA&Angers 승 오버 라인에서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오늘 프리뷰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좀 오늘은 KBO랑 좀 같이 묶어드렸고요. 유튜브도 지금 바로 업로드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경기를 KBO만 가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만 너무 무리해서 쥐어짜가지고 KBO를 가져가시지 마시고 MLB랑 조합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경기가 사실 워낙 많이 없다 보니까 일본 야구를 제가 안 다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걸 수 있는데 MLB는 오늘 좀 많이 선택지를 한정적으로 보고 그냥 좀 조심스럽게 접근한 걸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다들 건승하시고요.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